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하면서 2310선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지수 상승에 힘이 됐었지요. 자,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 통신주들이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2% 가까이 올라서 83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바이오주가 또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군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오름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20선 회복을 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양호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대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와 또 네이버의 주가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주가는 1.7%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 종목들도 더 보겠습니다. 네, 통신주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장은 1%대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움직임이 그렇고요. 다음 종목들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은행주의 흐름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이 오늘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쪽도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0.47% 오름세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움직임부터 살펴볼 거고요.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일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2% 가까이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여기 HLB 나노스까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일제 강세 출발 예상이 되는 바이로메드가 4% 급등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톡스, 포스코, 켄텍까지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들을 거고요. 오늘 월요일이지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이제 개장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인들의 최근에 한국 국내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처음 사드로부터 이제 규제됐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월별 50만 명을 돌파한 것이 지난달이었고요. 이번 달 역시 제주도 입도객을 15일까지 좀 추정해 보니까요. 전년 대비 약 90%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국내에 유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중국 관련주 중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21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제2차 시설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제2차 시설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시설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를 했고요.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 플라자, 예술 전시 공간,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작년 1차 시설 오픈 이후에 1년간 약 12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2차 시설 공개 이후에 연간 약 480만 명 이상, 그러니까 기존 1차 시설의 120만 명 대비 약 4배 이상의 고객 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시설이 훨씬 크게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동부가 최초의 복합
적합적인 그런 몰이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중국인 또한 뭐 일본인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호텔에 이제 바캉스 호캉스를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파라다이스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파라다이스는 VIP 고객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데 이 VIP 드랍액의 부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IP에 쏠린 이런 매출 구조를 변화하는 것이 시급했고 거기에 이번에 2차 오픈된 시설이 한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추절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고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7,000원, 손절라인 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라이브 매매타임의 명불허전 두 분의 전문가이십니다. 월요일을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체 전문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 수익률 현황도 보여드리고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신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었던 IBK S 제3호 스펙은요, 손절가 터치가 됐네요.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겠고요. 저 아래 보이는 인상가 역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볼 텐데 일단은 앱클론 11% 이상 수익을 내면서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8월 27일에 주셨던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0% 이상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인데요.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매수가 됐었던 대성산업이 1% 이상 수익권이고 넥스트칩이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포트에서 제외를 시킬게요. 9월 7일에 매수된 SFC와 또 9월 4일에 매수된 우리기술이 나란히 4%대 수익이고요. 9월 3일에 사신 웰크론이 20% 가까운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7월 30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인데 지금 56% 수익권입니다. 지금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5종목이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2위, 엠코르셋, 서울옥션,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예, 내일이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남북 경제 협력주 대거 포트에 넣고 계신데 일단은 1위 종목 에코마이스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7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2위 종목이 문배철강입니다. 31% 플러스 수익,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와 웰크론, 바이넥스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4위부터 8위까지 전문가 이름, 종목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40% 이상 수익을 내면서 4위이고요. 박동현 본부장,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 캠텍이 각각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손열호 팀장인 7위에도 이름 올리셨는데 문배철강이고요. 김홍식 팀장 대아TI로 3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신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시죠. 지금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지금 1, 2위의 이름을 여전히 올리고 계신데요. 격차를 월등히 늘리고 계십니다. 손열호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1위 자리에 굳건히 하고 있고요. 신일섭 소장의 삼성출판사 56.07%로 2위, 이용우 팀장의 코나아이도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셨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삼성출판사 수익률 2위인데 오늘은 이 종목 말고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추천을 하셨었는데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현대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현대 계열사겠죠. 현대 상사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현대 CNF라는 회사인데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상사를 아시다시피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대기업의 무역회사였죠.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하죠. 상사는 사고 팔 수 있는 거, 무역이라는 거는 해외 기업이랑 뭐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 개발도 하고 국내에서 뭐 어떤 그 기업 간의 거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현대 상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뭐 예전같이 뭐 보따리상이라고 해서 그런 무역 장사에서 벗어나서 자원 개발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현대 상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현대 상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나 자원 개발 이쪽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할된 게 현대의 브랜드를 그 통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펼치는 브랜드의 그 어떤 로열티를 받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담당하기로 하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브랜드를 토대로 그리고 현대가 깔아놓은 유통망을 그 무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올라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곧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신섭 소장님의 종목인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만 15% 급등이 있었습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손여루 팀장께는 웰크론 좀 들어볼게요. 9월 3일에 샀으니까 한 2주 정도 된 건데 지금 수익 20% 가까이 났습니다. 네, 우선 뭐 웰크론 추천 당시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일 남북 경협에서 DMC 섹터 관련 섹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메르스 관련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단기적인 투매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상승 동력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화수목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남북 경협 이제 미세먼지 단기 차익처럼 나오고 남북 경협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재도약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 17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연휴를 염두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국내장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는데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셔서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출발 분위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4% 급등 보였던 삼성전자는 오늘 0.6% 밀리면서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26%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강한데 2.5%나 급등 출발하면서 30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0.6% 정도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현대차의 주가가 0.3% 정도 조정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이 되면서 이 지배구조 개선에 불이 붙을 것이다,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흐름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0.34% 오르죠. 사흘째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LG화학의 주가 오늘 강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2%, 3% 지금 현재 3% 가까운 급등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0.25% 빠지면서 2311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37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종목이죠. 2.5% 가까운 상승 출발이 됐고 신라젠도 2.6% 오르면서 94,6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HLB 주가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3% 급등, 오늘도 3% 오름세에 나타납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마지막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메디톡스가 2%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바이로메드의 주가도 1.68% 상승입니다. 펄어비스의 주가 오늘은 0.5% 오르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 급등 한 바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까지 겹치면서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양지수가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다는 거, 혼조세를 보인다는 거 전해드린 바 있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지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청담러닝입니다. 청담러닝은 교육주죠. 교육주가 우리 그 시장의 어떤 메인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육주가 사실 시가총액이 IT,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크다면 그 교육 시장이 거대해지고 교육 그 주가 더 각광을 받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 업종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여러 교육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JLS, 그리고 웅진 싱크빅, CMS 에듀,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육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메가스터디, 그 손사탐, 송가탐을 들었다거나, 너무 옛날이죠. 아니면 대성학원을 다녔다거나 이러신 분들 많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외국어 교육 컨텐츠들 학습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쪽 사업이 아니라요. 이제 영어 쪽 그 사업을 하는데 학원 사업, 컨텐츠, 스마트 클래스 사업 이 세 가지 삼두마차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어 브랜드로는 청담어학원이 있고요. 청담자가 많이 붙어있죠. 청담이 본거진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에이프릴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 아이 가르텐 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 브랜드, 영수의 중심을 둔 그 기업이거든요. 수학 브랜드는 CMS 에듀, C큐브 코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영어라던가 수학 교육이 이제 굉장히 체계화되면서 이런 쪽에 학원 사업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랑 합작 모두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 JLS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대 교육 기업 온리 에듀케이션의 모기업인 상해 신남양 지분 유한공사가 이 정상 JLS가 아니죠. 청담러닝에 지금 그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상해 신남양으로 줄여서 부르면 상해 신남양이 청담러닝 지분 10%의 매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지분 투자 목적을 공시할 때 지분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이냐 사업에 참여하냐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신남양과 손을 잡고 청담러닝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중국에서 그 교육 사업을 펼치겠다 이거죠. 그 아까 전에 영어 브랜드에서 청담 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아이 가르텐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국 내 에이프릴 어학원 그 사업을 2020년까지 10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목표로 두 회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뜬 것 같고요. 2008년에 상장된 이후에 한 달, 두 달만 반짝했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8년 동안. 그러다가 2016년에 잠시 떴었는데 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웠던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8년, 9년을 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년이나 9년 동안 만약에 물려서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8년, 9년이 지났어요. 물가 상승률도 지금 회복이 안 됐죠. 오히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못 해버린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목적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8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계좌를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갑자기 청담러닝이 뜨길래 보기도 싫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 본전에 온 거죠. 그럼 당연히 본전 심리로 팔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매물대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고점이었던 그 부분 3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죠. 보니까 거래량이 같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한 성장 스토리, 모멘텀이 지금 생겼죠.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 매물대까지 그 격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 9년의 그 힘을 모은 그런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완전 원형 바닥을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데 거기서 마침 성장 스토리가 나오면서 뉴스 거기다가 기업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협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포화를 쏘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손절가 26,000원, 목표가는 2008년 7월 1일에 기록했던 53,100원을 넘어서는 55,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트라스 BX입니다. 아트라스 BX, 왠지 저는 항상 이거 들을 때마다 초코바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아트라스 BX와 그 같이 견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세방전지고 코스닥엔 아트라스 BX. 여러분들 축전지를 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차량용 전지. 그러니까 축전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자동차용 납배터리 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더 잘 갈아줘야 되고 배터리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동사를 포함해서 아트라스 BX, 세방전지 포함해서 4개사가 우리나라 이 축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오랫동안 과점을 해온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봐도 일단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거. 아마 그런 안정성 때문에 아주 뭐 폭발적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사업을 한다는 굉장히 원대한 그런 계획과 플랜이 있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없어도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사업이 안정적이어도. 신사업에 손댄 거는 최근이거든요. 세방전지랑 아트라스 BX가 이제 자동차용 전지를 계속 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디젤 그리고 그 가솔린 차가 이제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나 요즘 많이 나오는 수소 자동차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저 전지 업체들은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정성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배당주로 거론이 되었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2005년부터 세방전지, 아트라스 BX 그리고 이제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가치 투자를 표방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올랐죠. 안정적으로. 재미는 없었어요. 호가가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뭐 움직이지 않아요. 조류독감 관련주라든가 메르스 관련주처럼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갖고 있는 주주들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그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 핫픽주였죠.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선박용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용 UPS 골프카용 배터리 시장 이런 데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까 전에 말한 그 이유예요. 세방전지도 그렇고 아트라스 BX도 그렇고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게 영원할 것인가. 그런 불안감에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정업체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축전지 업체라도 마찬가지고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주정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알코올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너무나 안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소주를 계속 마시고 그 부분은 완전 과점 형태예요. 이 축전지도 마찬가지고 주정도. 근데 이제 소주도 막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마시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신사업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과점 형태고 안정성이 있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온 것은 다 비슷한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화감, 미래에 대한 먹거리 그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신사업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성장 스토리로 작용을 한다면 예전과 같은 안정성에 더해서 약간 다이나믹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세방전지의 그런 튀는 부분보다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아트라스 BX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그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사실 근데 최고가의 의미가 없는 게 이건 솔직히 어느 시점에 샀어도 그쵸? 지금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900원, 1000원대에서 지금 66,000원대까지 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샀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일날 사던, 내가 우울한 날 사던, 연말에 사던 어쨌든 수익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6만원 돌파하면 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언제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했다고 오늘 사도 되고 다음 주에 사도 되고 다다음 달에 사도 돼요. 아트라스 BX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목표로 얘기를 드리면 손절가 53,000원에 목표가 7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세련된 종목은 아니겠죠.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도 세련되고 싶으면 세련되게 바꿔요. 기업들이. 근데 이 경인양행이라던가 뭐 삼보판지라던가 경방 이런 거 딱 옛날 냄새 나죠. 사업도 그냥 옛날 계속 꾸준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그래서 주요 제품은 화학 및 천연 섬유, 가죽, 염색용, 반응성 염료를 만들어요.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의류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의류에 들어가는 염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 쪽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카린, 황산가리 제조용 염화 가리를 만들어요. 사카린은 아시다시피 설탕의 300배 이상 단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먹어요. 예전에 사카린 파동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발암물질 있다. 사카린이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강냉이나 옥수수 이런데 가공식품에도 사카린 들어가고 이랬어요. 어렸을 때 과자도 그렇고요.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제로기 때문에 다이어트, 단맛은 느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양쪽 토끼를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카린은 굉장히 축복의 감미료라고 불립니다. 사카린을 생산하는 자회사 JMC가 있어요.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카린이라는 게 추억의 사카린인데 이게 요즘에 다시 그 쓰일 때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인양행이 사카린을 오래 만들었지만 별 쓸모없는 그냥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별 뭐 이득이 없는 성장 스토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카린이 다시 지금 성장 스토리를 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 화학 염료나 이 부분들 염료 부분 의류 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다들 보시면 LF, 한섬,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인양행도 같이 그런 궤를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부분에서 다 좋죠. 경인양행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꾸준히 상승합니다. 재미는 없어요. 오늘 보면은 호가상으로 봤을 때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이 되게 좋게 말해서 호가를 들어갔더니 너무 답답해. 그렇죠. 경인양행이나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아트라스 BX 다 들어갈 때 너무 답답해요. 그런 특성을 가진 업체들만 갖고 와서 그래요. 지금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2014, 16 그리고 2018 지금 계속 7,000원대 벽에 막히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그냥 크게 봐보세요. 2009년부터 2013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뚫리면 완전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18년 또 지금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여기 만약 7,000원 뚫리면 또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미리 사놔야 돼요. 왜냐면 한 번에 다이나믹하게 남북 경협적으로 확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놨다가 확 올라갈 때 그런 희열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투자를 할 종목입니다.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인섭 소장께서 준비해오신 탑픽 종목 3종목 봤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셨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다라는 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할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1위 종목을 늘 끼고 계시는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특수건설입니다. 동선 철도 및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 비개착 시공, 대구경 교량 기초 시공, 쉴드터널 시공과 같은 이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철도 관련 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섹터이면서도 지금 건설 관련 섹터로 좀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화수목 3일에 걸쳐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선발 때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 수혜주는 이제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손 팀장의 추천 종목을 좀 많이 좀 매수를 해주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뒤늦게 월요일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를 챙겨보신 분들은 지금 땅바닥을 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제 급등한 종목에 달려 들어가거나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등 좀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에코마이스터, 문배철강, 그다음에 오르비텍, 웰크론 그 뒤를 좀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전에 가장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이제 도로 항만 등 이런 건설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건설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장급인 현대건설은 이미 잡기 어려운 위치까지 가면서 이제 많은 출발 증시 와이드 현대건설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수익률 랭킹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뒤늦게 따라가는 행위보다는 이제 뒤늦게 상승할 가능성,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을 좀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특수건설은 단기적인 슈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세력들이 이제 단기적 슈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해당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전고점 도착에 따라 좀 다소 부담되는 위치지만 지속적으로 외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현재 위치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목표가 좀 짧게 잡고 안정적으로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우리도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매수하되 오후까지 좀 분할 매수 나눠서 좀 해주시길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변동성 고려해서 좀 박스권 하단부인 7,600원을 설정해 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중단부인 1,700원을 잡고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동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제대열 보관, 조혈모세포 이식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흐름 정말 무섭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완화라는 좀 오래된 이슈죠. 그런 이슈를 등에 입고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 나오면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과대 낙폭이 발생했지만 옥석을 고려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제도약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좀 옥석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매수해가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건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코스닥이 이제 780포인트에서 830포인트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이제 남북 경협도 한몫을 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부분을 했다라고 보시는 관점들이 많고요. 최근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이 좀 IT 기술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IT 기술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좀 상기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IT 기술주 섹터가 좀 미적거리는 사이에 제약바이오는 이런 IT 기술주를 토대로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냥 닭 쫓던 강아지를 만들듯이 뒤도 돌아오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승한다고 해서 아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 사유를 들면서 투자 원칙을 가진 옥석을 한 종목 매수하시는 것이 이제 바이넥스, 프로스테믹스, 그다음에 마크로젠과 같은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메디포스트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골 재상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시출 건수가 2016년 1분기 456건에서 2018년 1분기 780건으로 늘어났고요.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양호해지고 식약처로부터 5년 장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 임상실험 신청과 국내 임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런 신뢰가 성과로 돌아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이 메디포스트 좀 단기적인 정고점에 도착해서 약간 좀 부담되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최저 바닥에서 단기 전고점 도착 시까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좀 유입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짧게 잡고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부터 동일하게 오후까지 좀 분할 매수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변동성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로 이제 97,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148,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종목 추천드릴 시간인데요. 이제 항상 제가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본업이 있는 바쁘신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이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IT 반도체 관련 종목 추천드리는데 요즘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공격적 레포트로 인해서 IT 기술주들이 조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손 팀장 이제 준비된 IT 기술주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1972년에 설립되어서 2017년 3월에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굉장히 긴 업력을 지닌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이면서 한중 관계 개선 시 수혜를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IT 기술주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가치 투자 종목이고요. 2018년 2, 4분기 매출액은 99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고요. 외형 확대의 영향으로 매출 원가 및 판매 관리비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239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종목들이 펀더멘털 좀 양호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한중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좀 긴밀한 대응이 조금은 좀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셔서 좀 바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이제 중국의 소비 시즌이 2018년 하반기에 도래했다면서 의류, 이제 화장품 섹터에 좀 관심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한활령 관련 이슈로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좀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던 것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전이었는데 해당 상승분은 좀 단기적인 유입 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국과 미국의 2018년 하반기 소비 시즌이 도래하고 있으니 향후 3분기와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기초 색조 화장품 매출 이런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 오프라인 매장 증가, 그다음 국내 채널 확대 등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에도 좀 안정적인 펀더멘털 향상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 17,500원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제 IT 기술주가 아니고 좀 변동성 강한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만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 26,000원을 잡고 좀 지속적으로 대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선효루 팀장님, 남북 경협 섹터에서 또 그동안 덜 오른 종목이다 하시면서 특수건설 주셨고, 제약바이오주도 선별을 해야 되죠. 그중에서도 메디포스트, 여기에 화장품주,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 정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어갈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볼 종목 바로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지금은 0.3% 정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장 초반에 좀 강했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신한금융투자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고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신일섭 소장께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제이컨텐트리인가요? 예. 네. 제이컨텐트리는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이컨텐트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사이 있죠. 지금 보니까 너무나 지금 뭐 엄청난 박스권이에요. 2007년부터 희한하게 그쪽만 가면 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뚫었어요. 이게 뭐 1, 2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더 길게 가서는 지금 2003년도까지 가면 되거든요. 2003년도까지 가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그쵸? 여기만 가면은 굉장히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부분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지금 몇 년인가요? 15년 만에. 15년 만에 뚫고 그 위를 지금 지지를 세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지금 기술적으로 큽니다.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그 내용에서 성장 스토리 내용이 나오고 오늘 뭐 희소식도 나오곤 하지만 이 부분이 뚫렸다는 거는 너무 의미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강하고 내려갈 땐 약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 더 강하게 되면 이거는 완벽하게 15년의 매물이 소화됐다는 게 이거 의미가 돼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탄력이 더 나오게 된다면 요즘에 뭐 JYP나 SM이나 시가총액 1조가 넘었잖아요.
제가 그때 1조가 2, 3조를 가는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J컨텐트리도 큰 측면에서 그 부분과 계획을 같이 할 확률이 높고요. 10,000원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시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J콘텐트리 바드였고요. 저희 이어서 시총 상위에 있는 LG화학 분석하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오늘장 1% 이상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사흘 동안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대표 전기차 수혜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업, 그다음 전지 부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일단 LG화학은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2차 전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전기차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다른 포스코 캠텍이나 일진 머티리얼즈와는 좀 다르게 매출액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유가 상승에 의한 석유화학 부문, 그 부분이 좀 부진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전기차 부분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전지 쪽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에 따라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인들은 지금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LG화학의 전반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주목받던 2018년 상반기까지 지금도 물론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전기차, 2차 전지 다양하게 엮이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물량 소화 후에 지금 좀 가시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면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전망치가 나왔고 아직 중장기적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당장 담그시는 거는 괜찮은데 추가 매수할 비중 꼭 두고 좀 담가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40만 원 돌파 여부 보고 돌파하면 또 45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LG화학 분석해드렸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라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최근 2달 동안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신일섭 소장님. 네, 오랜만에 새 종목 가네요. 자, 신라젠은 코스닥, 그리고 그 코스페는 셀트리온.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거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유사한 거 만드는 거고, 신라젠은 신약이에요. 근데 신라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쓰레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하지만 그 한쪽에서는 이건 트렌드다. 그리고 인기 있는 여배우가 몸값을 5천만 원 해당 받는 거 누가 뭐라고 하냐. 당연한 거다. PER, PBR?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취향 차이입니다. 그 누구의 방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방식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지금 싱가포르 예전에 테마섹이라는 국부 펀드가 있었고 오늘 나온 GIC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했고요. 셀트리온에도 투자를 했고 신라젠에게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작아요. 지금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암젠이나 로슈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일반 그 대형 제약사들도 있어요. 근데 신라젠이나 우리나라 셀트리온,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크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업체예요.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가능성만 보고 이렇게 주가를 주는 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만약에 계속 끝까지 자금력이 힘들어서 예전에 신라젠이 주식을 팔았다는 의심이 됐는데 회사 대표가 나와서 세금을 내야 돼서 팔았다. 너무 어렵다 이랬잖아요. 그쵸? 예전에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공매도로 당하고.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신라젠이 지금 신약 개발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든 기존의 바이오 제약사든 다들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약 후보 물질 아주 월등한 걸 하나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임상, 일상 들어가기 그 전 사이에 이미 이런 신약 후보 물질들 월등한 거 있잖아요. 사가버려요. 메디톡스에서 보셨죠? 엘러전이 기술을 사간 다음에 마일스톤 형식으로 계속 기술을 지급해요. 그러면 얘네는 좋은 거예요. 윈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끝까지 달성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와중에 기술적으로 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로 트렌드고 몸값을 제대로 받는 거고 인기가 가장 있으니까 높은 몸값을 받는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신라젠의 지금 상승세도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 분들은 적극 투자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나는 저런 종목은 쳐다보기 싫어. 그럼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신라젠까지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또 한 분 전화 연결할 거고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십니다.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8월 2일에 사셨던 포스코 캠텍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영역인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67,800원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지금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요. 7만 원을 이상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자 주세요. 예, 포스코 캠텍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으실 예정이신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금일 이제 추천해드릴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예, 이 기업은 의약품 제조를 통해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으로 현재 해외 현지 법인 진출을 통해서 의료기기 판매 및 이제 수탁 생산을 통해 이제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을 들어왔잖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휴원스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톡스, 즉 이제 보톡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제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와 이제 10년간 휴톡스주 이제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10년간 독점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매출 부분에 이제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는 이제 중국 전역에 3,000여 개의 이제 성형외과 및 이제 피부과 병원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휴원스도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의 이제 판매 네트워크를 이제 확대를 이제 구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기능성 물질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하부 유로 증상 개선에 대한 이제 비임상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휴원스의 기능적 물질인 HU033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 효능과 이제 배뇨 개선 이중 효과가 이제 입증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련된 이제 건강 기능식품 등 다양한 이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용화를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크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10년간 보톡스 독점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상승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이제 꾸준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더 이제 지대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보일 종목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성장세를 보았을 때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요. 그 현재가로 지금 진입하셔도 되고요. 그 목표가는 이제 15만 원, 손절가는 이제 93,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했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은 매주 화요일에 함께 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휴원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요 의제와 일정이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의제이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0.46% 하락하면서 2307.68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231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13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현재 2306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351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727억 원가량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대부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 넘게 하락합니다. 4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7,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9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편두통신약이 FDA에서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움직임 없이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에 대해 이 전지사업부 폭풍 성장에 초입해 있다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현재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27%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이번 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작년 이 매출이 전년 대비 16%가량 상승했는데요. 올해 매출 증가율은 18%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0.80%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43% 하락하면서 831.23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837선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9시 32분경에는 831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98,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지난주 15% 넘게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9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그리고 HLB, 포스코캠텍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나노스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1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2% 강하게 하락하면서 69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지난주에 7% 넘게 떨어졌는데 현재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0.09% 하락하면서 여전히 11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GKL 그리고 LG화학, 무학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섬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LG이노텍은 지난주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 2%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DB하이텍, 오리온, KCC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톱텍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바이오,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신라젠,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우진INS,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네이처셀입니다. 네, 1위인 톱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올랐던 톱텍 주가가 지난 금요일 하한가 부근까지 추락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고객사 기술 유출 혐의로 톱텍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은 톱텍이 3D 라미네이터 제작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3% 상승하면서 1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현대바이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대IBT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를 사명으로 변경하고 기존 IT 사업을 정리하고 화장품 바이오 사업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대주주인 CM팜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전 임상이 완료된 이 췌장암 치료 대상 물질을 상용화할 예정인데요. 현재 22% 상승합니다. 9,2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먼저 네이처셀에 대한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3차로 주셨던 15,000원까지 지금 돌파가 돼서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80% 정도 났는데 이쯤에서 좀 수익률을 끊어볼까요?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그 흐름이 이제 끊어지는 시점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틀 이상 조정을 받은 날이 바로 이제 그 추세가 변환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원래 가는 종목들은 어떤 이틀 이상 하락,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그 종가 흐름의 가격의 흐름을 유심히 보는 게 좋고, 어떤 5% 이상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나왔을 때는 추세의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단 가격 변환이 있으면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재차 종가 무렵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종가 무렵에 어떻게 그 주가가 변하는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4차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요번에 그 제가 보기에는 그 1차가 10,000원, 2차가 15,000원, 3차는 한 20,000원 정도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중에도 많이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흐름 잘 봐야겠다. 네이처셀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그 미래의 또 성장주죠. SM코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M 1년이 됐죠.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SK로부터 인수가 되면서 SM코어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그 SK에 인수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그 청주의 신공장에 무인 반송 시스템을 이제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시작돼서 그에 대한 효과가 그 매출 인식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SM코어에 대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각 기업 여러 가지에 따라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SM코어는 SK를 후광이 없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성장주로서 관심을 꾸준히 가질 만한 그런 종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떤 트레이딩 속에서의 매매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보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 또한 좋은 종목으로 앞으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차원에서 가격 전략은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M코어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대표님 저희 오늘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조비를 추천하셨었고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뭐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섹터는 역시 이제 그 철도 부분과 도로 인프라 그리고 이제 비료 섹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방의 지지력을 상당히 확보하고 기간적인 조정에 좀 들어갈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37,000원 이상에서는 차익을 실현해 주는데 앞으로 주가의 흐름 전개는 32,000원과 38,000원의 이 박스권에서 좀 더 기간적인 조정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겠다.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비는 37,000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66%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그 전주의 이제 흐름이 상당히 이 방향성을 잡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0.46%, 코스닥이 마이너스 0.31%, 이제 갭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좀, 일단 지수 방향성을 좀 봐드리게 되면은요, 코스피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2250에서 2320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관건은 역시 그 IT 쪽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정해질 것이다. 이번 주에 지금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차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상당히 뭐 마이크론에 대한 지금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2320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이번 주에 노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좀 봐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봉상에서 마지막 저항선이 121선입니다. 여기만 뚫어내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로 돌리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저항선 때인데요. 요 부분이 지금 120선이 833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제 837까지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음봉으로 지금 누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121선의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겠다. 오늘은 그런 의사표시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의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음봉 추세를 여전히 좋게 가져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850까지 그런 그 상승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뭐 내일 이런 음봉이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사고자 하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좋겠다.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코스피는 2320까지, 코스닥은 850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혹시 추천주 있으십니까, 대표님? 네, 오늘 그 추천주는 자원개발주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입니다. 해인. 해인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중장비 이런 쪽에 이제 미국의 캐터필라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이제 한국 판권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회사 중에서 제가 보는 그 해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자회사 중에서 지금 해인 자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해인 자원이라는 회사가 그 몰리브덴 광산하고 희귀광물 개발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희귀금속 중에서도 가장 지금 제가 그 포인트로 보는 그 부분은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히토류라고 해서 희귀금속인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이 거의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한 2위 정도로 그 히토류가 많이 지금 광물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성, 그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인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 보면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로 돌려놓고 21선 위에서 오늘 눌림목을 주는 이런 형태를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오늘 7,350원 이하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려드렸고요.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